코인 위클리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상장된 코인들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코인 가져오셨나요? 이번에는 블러라는 코인과 네. 그리고 센트리퓨즈라는 코인 이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일부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코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제 존재하고 있는 발행돼서 유통이 되고 있는 코인의 종류가 수만 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최근에 상장된 코인들을 통해서 이 재단들에게 어느 정도 좀 상장 혹은 거래소, 재단 운영에 대한 좀 팁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예, 이 블러라는 코인은 12일, 2월 16일에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을 했고 센트리퓨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일 날 코빗에 상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블러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와 빗썸에 동시에 상장이 됐는데요. 상장 측면에서의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 블러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네. 업비트와 빗썸에 같은 날에 상장이 되었다라는 네. 게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이 상장 트렌드에 있어서는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 코인을 최근 들어서는 김치 코인들, 대한민국의 법인을 둔 코인, 뭐 대한민국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코인들이 굉장히 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이 블러코인이라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상장을 시켰다라는 점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해오던 대로 이 글로벌 코인들 상장시킨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만 요즘 들어서 원화 마켓에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비트마켓에 좀 중점적으로 상장을 하고 있다라는 게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비트마켓에서 일단 거래를 지원을 한 다음에 여기서 어느 정도 좀 검증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 원화 마켓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사실 리스크 해소 문제에 있어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앞으로 이 상장을 할 때에도 이러한 사항들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블러 코인의 가장 큰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블러라는 게 오픈시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은 이 오픈시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NFT 마켓플레이스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독보적이죠. 1위이지 않습니까? 네. 마치 NFT 마켓플레이스계의 바이낸스 정도로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로 나선 코인입니다. 블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작년이었죠. 작년 네. 2분기에 프라이빗 베타 버전을 거쳐서 작년 말 10월 정도에 공개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기 시작했죠. 네. 이 블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트레이더를 위한 플랫폼이다라는 게 중점적인 설명입니다. 네. 인터페이스 자체가 이 사용자 선호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러한 UI, UX를 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라는 점도 굉장히 큰 차별적인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전문 트레이더로서 더 많은 차트, 데이터, NFT 컬렉션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싶을 때 이 트레이더용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이 컬렉션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정보나 이미지를 확인하는 등 더 많은 어떤 인터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차별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다른 NFT 마켓플레이스와의 어떤 차별점이 좀 돋보여야겠죠. 네. 왜냐하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고 제일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어떤 오픈시 같은 충분한 거대 공룡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차별화 기능도 있어야 하는데 이 블러 같은 경우는 이 마켓플레이스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빠른 어떤 업데이트 그리고 NFT 스나이핑 그리고 스위핑 등 어떤 기능적인 측면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어떻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이 플랫폼에서 수취하고 있는 수수료가 0%입니다. 네. 제로예요. 수수료가 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NFT 거래를 위해서 이 플랫폼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는 게 전혀 없는 상태다라고.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프로젝트가 되겠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플랫폼의 수수료율이 앞으로 어떤 이 블러 커뮤니티 그리고 이 블러 코인을 들고 있는 다오, 그러니까 많이 들고 있으면 들고 있는 만큼 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 결론적으로 나오는 어떤 결정에 따라서 변경은 될 수가 있지만 네. 현재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내는 수수료가 없다라는 점들이 굉장히 또 큰 특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그 1조 밸류를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상장 초기인데 가격적인 측면이 궁금한데요. 상장 이제 어제 상장됐고 오늘이 이틀째인데 예. 가격 지금 뭐 어떻게 변동성이 좀 있나요? 일단은 이 가격 변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뭐 좀 이따가 한번 더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간단하게 한번 차트를 좀 보실까요? 네. 지금 이 코인 빗썸에서 네.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워너마켓 기준으로 이게 지금 30분 봉입니다. 네. 어제 16일 상장을 했고 제일 크게는 1,528원까지 또 올라갔다가 현재는 1,175원 기록을 하고 있죠. 네. 보통 요즘에 상장되는 코인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상장가 대비 뭐 몇백 퍼센트, 네. 두 뭐 배, 세 상장 배, 빔 이런 얘기까지 예, 있죠. 상장빔을 한번 쐈다가 네. 그 다음에 꾸준한 우하향을 보이는 차트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그런 모습들 치고는 사실 블러는 굉장히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코인들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 블러 코인의 거래 양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때 1,528원까지 올라왔던 게 비단 상장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상장 초기에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았다. 네. 그 거래량이 좀 몰렸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뭐 지금 블록코인을 매수를 하는 게 적절하다 하지 않다를 떠나서 이 코인이 큰 어떤 변동성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적긴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점이 최근 공개된 토크노믹스를 보니까 앞으로 풀릴 물량이 많다. 네. 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어느 코인이든지 앞으로 풀릴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거의 좀 공통적으로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이 물량이 풀리는 것에 집중을 할 게 아니라 네. 물량이 풀리면 이 물량들이 그만큼 해소가 가능한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 하나를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 국가에 전체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화폐가 한 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화폐 유통량을 더 늘려야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상장 초기 그리고 플랫폼을 오픈한 초기 차원에서 오픈시를 위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유통량 늘어나는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로 작용이 되진 않겠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 상장 초기인 만큼 유의미한 거래량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유심히 살펴보고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센트리퓨즈 준비해 주셨죠? 어떤 예. 특징이 있나요? 센트리퓨즈가 지난 8일 날 코빗에 상장이 된 코인인데요. 네.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달에 한 개 정도 상장을 좀 굉장히 간헐적으로 시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이 자산의 유동화 과정을 공개된 블록체인상에서 투명하게 실행을 함으로써 모두가 확인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자산 유동화 과정 구현을 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가상자산만을 취급을 했었던 다른 프로토콜과 다르게 현실 세계 자산을 NFT 기반으로 토큰화하고 이러한 내역을 온체인으로 데이터화하여
데이터로 인증을 해서 토큰 가치의 근거를 제공한다라는 게 특징인데 여기서 말하는 토큰 가치의 근거라는 건 결국엔 이 센트리퓨즈 코인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이 센트리퓨즈의 고유 자산인 CFG 토큰은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전반적으로 또 활용이 될 목적이고요. 이 노드 운영자들이 사용자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지불한 NFT 민팅 수수료 그리고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보상으로 받으면서 스테이킹을 또 위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이 프로토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보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화를 하는 다른 뭐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사업 그리고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이 많이 상장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 센트리퓨즈의 상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기술에 좀 많이 집중한 상장이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른 코인에 비해서 기술에 집중한 코인입니다. 자, 이전에도 그 해외 유명 거래소에서는 상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쿠코인 같은, 뭐 쿠코이나 게이트.io 같은 유명 거래소에는 상장이 되어 있다가 예. 2월 9일이죠. 국내 최초로 코빗에 상장이 된 코인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랜만에 신규 상장된 코빗, 앞으로 좀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도 좀 판단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게 네. 실제로 이 센트리퓨즈가 상장이 된 이후에 거래량이 얼마나 나오느냐. 네. 왜냐하면 상장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거래를 한다라면 그 거래소 자체에 거래량이 있기 때문에 뭐 코인을 매수해도 엑시트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반 사용자들이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이 센트리퓨즈 코빗에서 네, 거래 양상 거래 한번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살펴보자면 네, 지금 뭐 거래가 30분봉인데 예, 계속해서 뭐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다만 조금 아쉬운 건 거래량 자체가 거래 대금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 불과 한 지금이 17일이니까 약 9일, 10일 정도 됐죠. 네. 9일, 10일 만에 거래량이 이렇게까지 좀 안 나온다라는 건 센트리퓨즈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관심이 부족하다라기보다는 네. 이 거래소 전체의 어떤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유독- 코빗 자체의 좀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 코빗 자체가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로지 이 센트리퓨즈만을 보고 코빗을 이용할 이유가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센트리퓨즈가 그래도 336원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네. 상장 초기에 상장 빔을 한번 발생을 시켰네요. 네, 그러네요. 약 1,000원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상장을 네. 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을 해서 350원대, 뭐 330원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센트리퓨즈 자체의 어떤 코인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코빗에서 이 상장 첫날에 약 1,000원까지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하고 여기까지 하락을 한 시점에 앞으로 이 코빗에서 예를 들어 1,000원에 이 센트리퓨즈를 매수한 사람이 향후에 더 높은 가격 혹은 적어도 본전에서 엑시트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사실상 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이 센트리퓨즈가 글로벌 시세가 동반해서 약 1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시세를 따라가니까 어떤 뭐 아비트라지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같이 시세가 올라가는 모습은 있을 수 있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 지금 코빗에서 나타난 초기의 어떤 상장빔 그리고 1,000원까지의 가격 기록을 자체 거래량만으로는 보이기는 앞으로는 좀 어렵겠다. 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우려 속에서도 추후 이 센트리퓨즈에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보면 좋을까요? 사실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앞으로 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간편하게 투자를 하는 건 코빗에 그냥 원화 입금을 하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해외 글로벌 시세와의 차이, 시세 차이를 좀 염두를 해 두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추후에 유동성이 만약에 저해됐을 때, 그때는 특히 이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서 엑시트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굉장히 좀 크게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만약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에 투자를 했다라고 네. 한다면 나중에 엑시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음. 큰 문제가 있지는 않거든요. 네, 네, 왜 그렇죠. 상장 폐지가 되는 순간에도 거기서 단타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센트리퓨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5대 거래소 중에서는 코빗에밖에 상장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코빗에서 센트리퓨즈가 만약에 하락을 겪는다라고 할 때에는 사실 그때 시점에서는 유동성이 매수에 관한 어떤 매수 호가들이 꽉 차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거 자료화면 다시 보실까요? 네. 이 부분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매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두껍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네. 매도 호가 같은 경우엔 상대적으로 얇은 그러네요. 모습입니다. 예. 이때는 만약에 조금만 산다 하더라도 조금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336원에서 약 360원대까지 쉽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적은 물량으로도. 근데 이게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모습인데, 만약에 하락을 한다. 네. 그리고 사람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순간에 안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 코빗에서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때 이걸 사게 되면 나중에 상장 폐지가 되기 직전에 네. 단타로라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쵸.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대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는 이러한 어떤 호가가 거꾸로 뒤집히게 된다라는 거죠. 매도 네. 호가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매수 호가는 상대적으로 얇은 음. 이런 거래소에서는 사실 비트나 이더 등의 시가총액이 큰 경우가 아니라면 좀 네.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화마켓에 최근 신규 상장된 블러와 센트리퓨즈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코인위클리는 상장을 준비하는 재단과 투자자의 코인 평가 의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위클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